오늘은 그 부동산 계약서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부들이 있습니다. 그 조건부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알아봤으면 하는데요. 계약을 하는데 많은 이제 어떤 조항을 가지고 계약을 하지만 네. 그 조항에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조건부 계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주택 계약서에 보면은 조건부 계약이 있는데 가장 크게 많이 쓰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계약이 체결된 시점서부터 통상적으로는 한 10일에서 많게는 한 14일 정도로 이제 정해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듀 딜리전스 안에 개인적으로 이제 인스펙터를 고용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전문용 인스펙터를 통해서 현재 집 상태를 이제 점검받는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인스펙터가 주로 체크하는 사항들은 어떤 게 있죠? 특히 여기 조자 같은 경우는 흰개미라 그러죠. 흰개미는 특성상 이제 나무를 먹이로 이제 갉아먹는 개미 종의 하나인데 그 흰개미 터마이트 인스펙션도 인스펙션에 포함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또 라돈가스 방사선 테스트, 네, 라돈가스 테스트도 이제 이 기간 안에 하실 수가 있고요. 벽돌집 혹은 스타코 집을 외관을 인스펙션을 하는 인스펙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스타코 집을 계약을 하실 경우에 스타코 인스펙션도 또 이 기간에 포함이 되고요. 네. 그러면 이 인스펙션을 하는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걸리나요? 지금 듀 딜리전스는 생각보다 조금 보호받는 기간이 짧은 것 같은데. 네,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7일에서 많게는 14일 기간 안에 이런 제가 언급했던 인스펙션을 통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셀러 쪽이 수리나 혹은 다시 재협상을 요청을 하는 거고요.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인스펙션 시간은 보통은 인스펙션 리포트를 받기까지는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근데 또 라돈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를 테스트를 하는 시간이 보통은 2일이에요. 한 48시간을 집 안에서 그 기계를 디바이스를 틀어놓고 또 연구실에다 보내다가 그거 이제 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두를 하셔가지고 이 모든 과정이 7일 내지 혹은 up to 14일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. 계약을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스펙션 결과가 네. 조금 우려할 만한 부분이 나온다 네. 라고 하면 계약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나요? 아니면 뭐 캔슬할 수도 있나요? 네, 물론이죠. 그래서 이걸 조건부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, 저희가. 그래서 이 조건들이 이제 성립되는 합당한 수준으로 성립되는 조건 하에 이 계약이 진행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재협상을 통했는데 협상이 안 이루어진다든지 많이 우려를 해야 되는 상태가 좀 안 좋다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약도 가능하고요. 그 기간을 보호받는 게 듀 딜리전스라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셀러랑 바이어랑 이제 정해진 가격 내에 이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. 근데 이 계약이 정말로 이제 은행에서 주택 융자를 받았을 때 은행에서 담보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담보가 정말 값어치가 제대로 선정이 됐는지 산정이 됐는지를 가치 평가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이 어프레이저 컨틴전시가 구매자를 보호하는 주 이유는 만약에 이 주택 가치를 확인해 본 후에 내가 계약한 금액보다 이 가치가 적게 평가됐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이 컨틴전시 기간을 이제 구매자를 위해 보호를 해 둔 거죠. 예를 들어 30만 불의 집을 계약을 하셨는데 이제 주택 가치 어프레이저 리포트에 28만 불로 나와서 뭐 2만 불 적게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2만 불에 대해서 구매자가 실제 이 집의 값어치는 28만 불짜리인데 30만 불로 계약했기 때문에 셀러 측에다가 가격 내고를 요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 부분에서 많이 이제 에이전트께서 도와주시는데 대출 기준은 감정사가 작성해준 어프레이저 리포트를 바탕으로 대출이 승인나게 됩니다.
종종 이런 케이스가 좀 있기는 한데요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감정 평가서를 받았는데 감정 평가액이 계약 금액보다 못 미치는 경우를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간을 조금 넉넉히 잡는데 보통은 한 18일에서 한 21일, 한 3주 정도 이런 선에서 이제 쿠션을 좀 이렇게 기간을 좀 넉넉히 두는 게 맞는 거죠? 그렇죠. 뭐 최대 한 달까지 두시면 보통 클로징을 한 달 정도로 에스티메이트하고 준비를 하시는데 네. 융자를 도와드리는 렌더 입장에서는 사실 길수록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길수록 손님께 보호해드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죠. 예, 제 입장에서는 한 달 정도 해주시면은 셀러가 동의한다라는 조건 하에 네. 예, 길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.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프리어프루벌, 네. 이 융자 사전 승인을 하는 주 이유가 네. 이제 융자 절차를 프로세싱을 하는 기간 중에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인데 그렇죠. 이 변수 때문에 융자가 이제 디나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런 디나이 나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파이낸싱 컨틴전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네. 사실상 융자 사전 승인을 제대로 내드렸다면 이 파이낸싱 컨틴전시의 EU 디나이얼 사유를 쓸 일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. 그렇죠. 네. 미리 이렇게 융자인을 통해서 사전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융자가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를 미리 점검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알고 하기 때문에 네, 사실 이런 더 안전한 그렇죠. 보호장치. 예, 그렇죠. 2차 방어선이라고.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갑자기 예를 들면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네. 주택 구입하시기로 돼 있으신 분이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잠시 이제 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레이오프라든지 등등 인컴에 대한 사유가 생겨서 이 파이낸싱 컨틴전시 기간 동안 보호받으시는 분이 사실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으신 사례도 있으셨고요. 네. 네. 그렇게 2차 방어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파이낸싱 컨틴전시 기간, 어프레이저 컨틴전시 기간이랑 같이 해서 좀 오랫동안 있으면 분명히 도움은 되는 좋은 조항입니다. 네. 지금 말씀하셨던 듀 딜리전스, 그 다음 어프레이저 컨틴전시, 파이낸셜 컨틴전시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이제 집, 주택 계약서에 많이 들어가 있는 조건부 계약 조항 중에 하나였고요. 그 외에 이제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좀 특별한 네, 홈 세일즈 컨틴전시라고 또 있습니다.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하시는 바이어 분께서 현재 집이 있으셔가지고 이 집을 파셔야지 융자가 받으실 수 있는 상황 또는 이 집을 파심으로써 거기서 이제 받으시는 금액을 갖다가 다운페이를 쓰시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고요. 이 컨틴전시가 들어가 있다는 말은 계약이 현재 이 집을 팔고 클로징을 한다는 조건 하에 현재 계약이 돼 있는 계약서도 이제 유효하다 이렇게 성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집을 매매할 적에 오너십에 대한 클린 타이틀을 받는 게 정상이죠. 그렇죠. 그 집에 대한 어떤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주는 게 타이틀 회사인데요. 이 파시는 쪽 이제 판매자가 이제 어떠한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거나 네.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사실 그 집에 그 담보 부분이 설정이 붙어버립니다. 네. 구매자가 그 집을 구입하면은 그 담보가 새로운 구매자에게 같이 가버린다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이 부분을 타이틀 회사에서 변호사께서 네.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데 모르고 있던 부분이 나오면 네. 다시 계약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끔 또 보호해주는 좋은 또 컨틴전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파시는 분, 셀러, 즉 셀러 쪽에서 뭐 지금 담보 설정을 하셨거나 혹은 뭐 SBA 론이라든지 혹은 뭐 스테이트 텍스 세금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뭐 담보가 걸려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깨끗이 이제 클리어하고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그 타이르 컨틴전시도 그 일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이제 결국 컨틴전시라는 부분은 모두
구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